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18만 서산 시민을 모시고 가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나이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가야 되는 또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어떤 계층들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전문가 집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알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래서 큰 틀에서 다양한 부분을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 2차례 하고 나서 4년간의 저한테 아주 요긴한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4년 동안 웬만하면 다양한 경험을 그동안의 공직생활, 바쁜 공직생활 속에서 못 해봤던 여러 가지 경험을 꼭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4년이 훌쩍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 여수까지 가서 갈치 낚시도 한 3번이나 해봤고, 쭈꾸미 낚시도 또 가봤고 또 산악 회원들하고 함께 전국의 명산도 또 다녀서 이렇게 또 산행도 좀 해보고 연탄 봉사도 해보고 또 논에 가서 모내기부터 가을 추수까지 각 과정을 물론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해봤지만 그때 당시에 농법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기계도 직접 다 해보고 등등 여러 가지를 전부 해봤습니다. 감자도 캐보고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시민과 함께 하려면 뭔가 이렇게 또 교감을 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노래도 노래지만 또 악기 하나 정도는 또 잘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또 색스폰도 좀 불어보고 하모니커도 불어보고, 그리고 또 맨날 그것만 또 할 수 없잖아요. 또 마술도 좀 해보고, 마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15가지 정도는 돼요. 마술도 좀 해보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도 좀 쳐봐야 되겠고 골프도 쳐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제가 승실대학교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임 교수님께서 시간 남으니까 와서 강의할 수 있느냐 해서 2019년 1년 동안은 그 대학원 과정에 또 초빙 교수로 해서 출강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남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가르친다는 건 곧 자기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1년 동안 공부를 빡세게 했습니다. 아주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되는 2019년 동안이었었어요. 웬만한 4차 산업과 관련된 책자를 섭렵을 하고 또 그 강의를 샅샅이 듣고 뭐 그러고 또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와 제가 임해왔던 공직생활과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해보고 하면서 정말 2019년 한 해 동안은 저한테 굉장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보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글은 잘 못 쓰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까 또 문학상도 받았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곳을 섭렵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서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서산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부시장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몰랐죠. 근데 우리 서산이 이름자만 보더라도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서자 하나만 가지고도 상서로울 서자 아니겠어요? 파자를 하면 임금의 땅 이런 얘기가 되고, 산까지 해보면 날출자로 연결되잖아요. 산자가. 그러면 임금이 나오는 땅, 왕이 나오는 땅 이렇게 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게 땅지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모양이 산의 모양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서산에서 나는 이 모든 부분들, 사람이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산에서 나는 모든 물산 이런 것들이 으뜸이고 최고다. 이름자에서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고 기후도 좋고 토질도 좋고 해서 많은 농산물들이 앞에 특자만 붙여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농특산물이 많이 나온다. 축산만 하더라도 그렇죠. 한우 개량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시수소가 있어요. 시수소 한 마리가 15억에서 20억 이렇게 됩니다. 그 한 마리 소값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소를 키워내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가치로 볼 때 최소한 15억, 20억 된다는 거죠. 시수소가 있어요. 또 후보 시수소가 있기도 하고 이번에 럼비스킨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서산에서 가장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왜 서산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병이 나왔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일에 발생이 안 됐다면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다 확산되고 난 뒤에 뒤늦게 어디선가 알았으면 이미 그때는 초토화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일찌감치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바로 백신 접종을 초스피드로 해가지고 또 전국에서도 대응을 하고 농림축산부에서도 대응하고 해가지고 조기에 종식이 지금 됐어요. 그리고 저는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바로 우리 서산에 시수소가 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소들이 바로 서산소다. 98% 정액이 우리 서산에서 나간다. 이 부분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그 위기에서 빛내는 또 그런 일도 있었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해 뜨는 서산에 대해서는 꼭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산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서 들으면 알겠지만 해지는 서산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서산하면 해 뜨는 서산. 저도 어디 가면 해 뜨는 시장 왔네, 해 뜨는 서산 왔네, 시장 왔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서산이 해지는 이미지를 갖는 거하고 해 뜨는 이미지를 갖는 거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지는 서산하면은 들어오는 선입견은 저기 먼 곳 어디 어촌 동네 시골 낙후된 곳 오지 이런 개념이 돼요. 물론 해진다고 하면은 해지는 석양 이런 것들 노을 좋은 이미지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발전과는 거리가 먼 거죠. 뭔가 도약하고 상승하고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멀어요. 고전역하고 이런 느낌은 들지 몰라도. 근데 해가 뜬다는 얘기는 생동감이 있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펄떡이는 화로처럼 뭔가 떠오르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희망과 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365일 해가 뜨는데 왜 우리는 굳이 1월 1일 날 해 뜨는 모습을 보러 갈까요? 땅에다가 기름값 버리면서. 해가 뜨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새롭게 시작을 한다. 떠오른다. 상승한다. 도약한다. 좋은 모든 이미지를 다 품고 있는 게 뜨는 개념이라는 거죠. 또 해라는 거죠. 만일에 해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암흑인데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해가 우주 만물의 으뜸 아니겠습니까? 그게 뜬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우리 서산이 해지는 이미지를 갖는 것은 바로 좁은 시각이죠.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은 동해북고 울릉 강화 뭐 이쪽 뭐 울릉도 독도보다는 그쪽은 동쪽인데 반대쪽에 있으니까 서쪽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구촌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손바닥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우리는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해가 지는 곳이야. 서쪽에 있어.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독도 울릉도보다 우리는 더 가까운 해 뜨는 동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이 해가 진다는 의미도 물론 맞겠지만 해가 뜨는 말이 0.00001%도 틀린 말이 아니다. 방위적으로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서산하면은 해가 진다는 선입견과 이런 그 어떤 그 고정관념 이것을 깨부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야 해 뜨는 이미지, 뜨는 이미지, 상승하는 이미지를 가져야 돈 가진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투자할 생각도 갖지 해가지고 고전역하고 발전과 거리가 먼 그곳에 누가 투자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야말로
정말 저는 보람 있게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은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저게 이완석표 성표가 아니에요. 제가 시작은 처음 했지만 시장이 되고 나서 새롭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를 냈었어요. 근데 많이 들어봤겠죠? 해 뜨는 서산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는 빼고 심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그게 최종적으로 되면 제가 그걸 합리화시키고 제가 좋은 소리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전 그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더 좋은 걸로 골라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해 뜨는 서산이 들어왔는데 빼고 하라고 했더니 뭐 심사위원들이 최종 결론을 못 내요. 해 뜨는 서산보다 좋은 게 없다 이거죠. 그거 이미 오랫동안 써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차 두 번째 추가 공모를 했어요. 추가 공모를 했는데 그때 또 해 뜨는 서산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또 빼라고 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넣어서 심사를 해라 해가지고 나중에 5개가 이제 된 걸로 그것도 골라내질 못해서 가져왔길래 제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전국 공모를 또 해라. 공모가 아니라 이제 의견을 듣자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여러분들 다니면서 행사 때마다 이거 찍고 다 했잖아요. 온 오프라인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된 게 해 뜨는 서산.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오해를 없도록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2016년 2월 27일자로 의회에서 조례로 반영을 해서 공포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서산시의 헌법은 바로 또 조례 아닙니까? 그 조례로 의회를 통과해서 만들어낸 게 해 뜨는 서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후임 시장이 와가지고 저거를 마음대로 폐기 처분하고 하면 그거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를 폐기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죽었던 게. 잘못된 거죠, 먼저 번에.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서 좀 알고 싶은 말씀은 해 뜨는 서산하고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뭐 다른 얘기보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저는 뭐 오늘 뭐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해 뜨는을 이렇게 쓰면은 국어 문법적으로 틀려요. 해 한 칸 띄고 뜨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국어 문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문법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서산 이렇게 쉽게 한 거고요. 이 그림과 글씨가 매칭이 돼 있어요. 해. 요 앞에는 해입니다. 해. 붉은 해가 이런 표시한 거고, 뜨는 상승기호 뜨는 이런 개념, 뜨는 이렇게 화살표 올라가는 것처럼 서산할 때 시읒 그다음에 산 모양 산, 해 뜨는 서산하고 그림과 매칭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통합 브랜드라는 거예요. 브랜드와 로고와 글씨가 같이 묶어져 있는 거. 이거 만들 때 당시만 하더라도 통합 브랜드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서산이 상당히 그때 앞서가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그림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서산은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해공이 다 들어있어요. 육은 뭐냐면 저기 녹색 있죠, 녹색. 녹색은 우리 서산이 평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옥토가 전국의 3번째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번째 넓은 옥토를 가지고 있어서 녹색으로 평야를 표시하고 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하늘색은 바다를 얘기하고, 또 하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산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다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빨간 계통에 이건 태양입니다.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처럼 육해공을 이렇게 일단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산에 아까 상서로울 서자를 얘기했잖아요. 복되고 길하고 좋다라는 의미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유니트를 세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7개예요. 그냥 7개로 만든 게 아니에요. 럭키 세븐. 상서로울 서자를 저 7개에 담은 겁니다. 저 색깔은 몇 가지 색일까요? 색깔은 8개 색입니다. 8개 색. 팔색조 서산. 팔색조처럼 변화무쌍하게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서산을 만들고 그래야 된다라는 지향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위가 2개가 같은 색이고, 2, 3, 4, 5, 6, 7, 8개 색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산꼭대기 제위에 보라색이 있죠. 저 보라색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산업 기업을 표시할 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서산을 산업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또 부유한 지역이 되지 않겠냐 해서 가장 상위 개념에 보라색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색이 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그라데이션화 돼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잖아요. 이건 뭐냐? 지금 혼자 잘났다고 뭐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서로 개성을 서로 합해서 협치, 협업, 통섭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우러져 있죠. 서로가 그 색들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통합, 이런 개념, 또 조합, 단합, 화합 이런 개념의 의미가 색을 저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라데이션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람인자가 보이나요? 예, 사람인자가 있죠. 그래서 시민 중심의 서산,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겠다. 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서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S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꼬부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S자가 나오죠. 여기에서 S자가 나오죠. 저 위에 이렇게 글로벌 서산, S 서산할 때 S. 그 다음에 CA가 보이나요? CA,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이게 O자가 아니에요. 이제 CA,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시대에 액티브하게 머리를 써서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동성이 이렇게 움직임이 역동성이 있는데 한 번 더 역동성을 또 보자면 파도 같은 느낌이 드나요? 파도 같은 느낌. 우리 서산 대산항을 의미하면서 파도를 하면서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또 의미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heb동산 정확히 이제 아셨죠? 그래서 방위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고 해가 뜨는 모습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하고 나아지고 좋아지고 융성시키고 그러한 서산을 만들겠다. 그러한 서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산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게 해 뜨는 서산이에요. 그래서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이 브랜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 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로고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통합 브랜드입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남은 시간 좀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하는지, 이 서산시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을 하는 이 포커스는 저희 하나의 신조처럼 철학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알기 쉽게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 제가 클레오파트라 행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클레오파트라가 뭐냐? 이집트의 그 클레오파트라 그 사람을 갖다 빗대가지고 그 사람처럼 뭐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첫자만 따가지고 하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 이름이 제가 저렇게 외우기 쉽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얘기할 걸 담은 거죠. 그건 뭐냐면 클린 행정입니다. 행정을 옛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숨어서 뭐 탁상머리에서 몰래 이런 세상은 아니죠.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오픈 행정을 하겠다. 클리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 밀실 행정을 않겠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클린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저 그림은 용비지 그림이에요. 굉장히 그 투명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그림을 표시한 거죠. 데칼코마니. 그 다음에 이제 클레오 할 때 레는 뭐냐. 시장이 돼가지고 뭔가 그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뭔가를 열심히 막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자랑 삼아서 나 이거 저 시장할 때 이렇게 했다. 이런 자랑 삼아서 하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래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레이아웃 그런 그 틀을 짜는 쉽게 얘기하면 왁구를 잘 짜놓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또 거기다 담아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레이아웃을 그리는 시장이 되겠다.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뭐 금방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거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전 그거 안 해봤잖아요. 길을 내놓는데 집중해 왔어요. 하늘길을 내고 땅길 내고 바닷길 내고 그거 그동안에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성공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해놨다면 크루즈가 올 수 있겠습니까? 공항이 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짓더라도 길이 나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레이아웃을 그리는 시장이 되겠다. 이완섭 시장 할 때 뭐 했어? 한 게 뭐 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슨 건물 하나 질 때 기초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기초만 밑공사만 딱 되면 그냥 하루에 막 며칠씩 올라가요. 바로 그 밑에 작업을 하는 게 레이아웃을 그리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하겠다. 기반 산업, 유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래 이제 O인데 O는 뭐냐면 OS 오품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OS 오품. 그리고 모든 부분을 OS를 발음을 잘 해보면 OES 또 이렇게 되죠.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항상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겠다. 그런 큰 틀 속에서 5가지의 S 그리고 5가지의 품을 팔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첫째 S는 뭐냐?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친절한 행정. 항상 친절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한테 기본 아니겠습니까? 웃는 얼굴, 다정한 말씨. 뭐 이게 다 친절이죠. 이 친절이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의 모든 공통의 언어가 친절 아니겠습니까? 웃는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겠죠. 치알딘이라는 분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웃는 얼굴 하는 사람이 죄를 약하게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인상부터 고약하고 하면은 무슨 그 죄인을 갖다가 단죄를 할 때 징역 때릴 걸 갖다가 벌금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근데 인상부터 험악해 보고 마음에 안 들어봐요. 더 높이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상도 중요하고 이 친절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행정의 모습 공무원들은 친절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친절한 행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정을 하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법률만 하더라도 뭐 수천 가지 될 거예요. 헌법에서부터 법률 시행령, 뭐 지침, 뭐 조례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고조선 때는 고조선 8조 근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3조만 전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8개 조항만 가지고도 사회가 규율이 됐지만 지금은 말이 안 되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규정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나 행정만큼은 간단 명료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 간단 명료하게 하자. 이게 바로 심플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5세 넘은 어르신들이 20%가 넘었어요. 이 시골 같은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려운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무슨 법률 제 몇 조 몇 항에 이거 안 되시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 법률이 뭔가 또 찾아봐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용어를 쓰고 또 그런 그 법률이 있으면은 풀어서 또 주석을 달아서 이게 바로 심플 행정, 간단 명료하게 알기 쉽게 하는 행정을 하자. 이런 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공무원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청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딱딱한 사람들, 관료적인 사람들, 뭔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 관청, 문이 높은 곳,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우리가 탈피하자. 소프트한 행정을 하자. 솜사탕같이 부드러운 행정을 하자. 역지사지 행정을 하자. 이웃집 아저씨같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자. 이게 바로 소프트 행정이에요. 부드러운 행정을 하자. 솜사탕 같은 행정을 하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은 어때요?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그 강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강자도 아니에요.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속도가 빠른 자가 속도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0.000001초에 따라서 성패가 갈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 행정을 하자, 신속한 행정을 하자, 빠른 행정을 하자. 여러분들 커피 자판기에서 500원 동전 넣고 그거 하나 커피 빼먹을 때 느긋하게 기다려도 나오면 잡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넣고서 왜 안 나와? 또 누르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누르고 가만히 있는 분 있나? 또 문 닫으라고 또 누르고 열리라고 들르고 이게 우리가 승리를 얘기한 거예요.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웹서 사전에 빨리빨리 해석이 이렇게 돼 있대요. 한국인의 조급한 성질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만큼 우리 국민성이 빨리빨리의 민족인데 행정이 굼떠버리면 안 되죠. 3이라는 숫자만 넣으면 짜증이 나버려요. 그래서 신속한 행정, 빠른 행정을 하자. 스피드 행정을 하자.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잡아먹는 시대에 우리가 지쳐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스피드 행정이에요. 그럼 행정을 4가지만 하면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빈틈이 있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쓴 뭐냐? 스마트 행정을 하자. 행정의 마지막 모습이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고 하면 안 된다.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그게 토시가 빠져서 해석이 달라지고 문장이 문맥이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소송이 가면 복잡해진다. 완벽하고 깔끔하고 빈틈없는 행정을 하자. 이게 스마트 행정이에요. 행정을 하는 모습 5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OS 행정을 하자 이거고요. 다 된 것 같은데 또 부족해요. 그래서 오품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오품 뭐냐?
머리를 써서 일을 하자. 창의 시대, 아까 제가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얘기했었죠. 머리를 써서 얘기해라. 선배들이 했던 거 설레답도 보지 말고 새롭게 항상 고민하고 하면서 머리를 써서 머리를 써라. 그게 두품 행정이에요. 두품 행정.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무슨 품을 팔고 있죠? 이품 팔고 있죠. 열심히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 오해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또 중앙부처 가서 설명도 잘하고, 도에 가서 이해관계자하고 자주 만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 이게 바로 이제 이품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지금 손 잡고 마이크 잡고 있는데 손품을 잘 팔자. 손품을 잘 팔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SNS, 스마트폰으로 해서 모든 행정은 지금 다 이루어지죠.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제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장관 뭐 손편지 무지 많이 썼어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손편지 많이 쓰죠. 제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쓰죠. 저한테 손편지 받아본 분들 많이 계실걸요 아마. 예, 그래서 손품을 잘 팔자. 그 다음에 손에서 어디로 오나요 지금? 가슴, 심품, 마음 심자, 진정성 있는 행정을 하자. 감동 행정, 감성 행정을 하자. 마음을 열고 내 속을 딱 까 보이듯이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그분이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하자. 심품 행정하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발로 가요. 발로. 이 발품 행정, 현장 행정, 확인 행정을 잘하자. 탁상머리에서만 결정하지 말고 이미 맞다라고 판단해도 현장 민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민원인 만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살펴보고 해서 얘기하는 현장 행정, 확인 행정.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게 이제 우문현답이에요. 그것처럼 이 발품 행정을 잘하자. 확인 행정. 이게 바로 오품입니다. 그래서 OS, 이게 왼손이 OS라면 오른손은 오품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쫙 하면 소리가 나죠. OS 오품. 이게 하이파이브. 그래서 OS 오품입니다. 제가 얘기한 걸 뒤로 한번 쭉 보면 바로 이거죠. 두품, 이품, 신품, 뭐 손품, 발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림은 아까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 금방 그거예요. 이제 편지 쓰는 거죠. 발품. 그다음에 이제 클레오까지 했어요. 이제 파는 뭐냐? 파트너십 관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부부도 파트너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우리 모두가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와 또 각 단체와 뭐 여러 가지 개인 간에도 그렇고 그런 관계를 잘하자. 파트너십 관계 이런 것들을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자. 이게 파트너십 이겁니다. 저 갈매기죠. 갈매기 파트너십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모본입니다. 갈매기들이 저렇게 항상 저런 대형으로 가요. 제일 앞에 가는 갈매기가 이제 지치면 이제 순번을 바꿔서 다른 갈매기가 또 앞으로 가요. 이렇게 갈매기? 기러기 갑자기 갈매기라고 그랬네. 기러기죠. 그럼 서로가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면 반드시 두 마리가 따로 가요. 같이 가서 살펴보다가 이제 뭐가 되면 마무리 다시 원 대형으로 또 불이 나게 쫓아가서 다시 대형에 합류해요. 그리고 끼룩 서로가 하면서 서로 막 힘을 주죠. 그렇게 같이 날아가다 보면 이 부력이 72%가 높아진대요. 서로가 그러니까 뭐 몇 마리라도 몇십 마리, 몇억 마리라도 이제 가는 거죠. 그런 파트너십, 함께하는 파트너십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트는 뭐냐면 트레인과 이제 트라이예요. 트레인은 뭐예요? 교육 훈련 이런 거죠. 옛날에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어렵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더 똑똑해요. 공무원들이 계속 공부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벤치마킹도 하고 여행 가서 보기도 하고 그게 바로 트레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직원들을 해외도 많이 보내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보내고 또 자체도 교육을 또 외부 강사 모셔가지고 많이 합니다. 우리 서산 아카데미도 다 그런 일환이에요. 교육을 잘 시키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교육을 잘 시키다 보면 닭도 너 아무 데나 똥 깔기면 안 돼. 저 변기에 가서 변을 봐야 돼. 변을 볼 때는 교육을 시키면 쟤도 알아듣고 거기 가서 변을 본다. 교육의 위대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의 또 한 가지는 트라이, 시도한다, 도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돼가지고 4년 동안 특별한 일 안 하고 에이 저거 해봤다 또 반대 나오고 또 복잡하고 에이 뭐 데모 나오고 그럴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발전 있겠어요? 그런 거 걱정 않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거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서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상관없이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이것을 해야 발전하죠. 그런 트라이.
트레인과 트라이, 그게 바로 트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라는 뭐냐면 라인업 구성. 라인업이 뭐예요? 인사 잘하겠다. 적재적소 인사를 잘하겠다. 1,800명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승진시키고 보직시키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서산 발전의 그림이 달라져요.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붓을 든 화가라고 칠 때 하얀 백지 위에다가 정물화를 그릴 수도 있고 산수화를 그릴 수도 있고 뭐 풍경화를 그릴 수도 있고 유화를 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물감을 어떤 색을 써서 어떻게, 이게 그 화가한테 주어진 몫이에요. 그런데 그 인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여기 얘기하는 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내가 분명히 산수화를 그리겠다고 그리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정물화를 안 그리고 그거 그리냐? 이거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지향하는 방향성을 확실히 가게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적재적소 인사를 잘하겠다.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용병술, 용인술 그거 아닙니까? 그걸 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포지션, 아니 스트라이커를 갖다가 수비에다가 앉혀놓고 골키퍼 능력을 잘하는 그 친구를 골키퍼 안 시키고 뭐 다른 뭐 포지션에다 갖다 놓으면 이기겠어요? 그것처럼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재적소 라인업 구성을 잘하겠다. 이게 바로 클레오파트라, 제가 시장을 펼쳐나가면서 항상 신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정확히 그러다 보니까 12시 딱 됐네요. 제가 말이 막 빨라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초스피드로 이제 끝냈어요. 우리 서산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길보다, 해왔던 성과보다 앞으로의 갈 길이 더 중요하고 또 이루어야 될 성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 하면 서산입니다. 인구 증가율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0.78이에요. 충남이 0.91, 서울은 1.21이에요. 우리가 충남에서도 1위고 전국 77개 시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 합계 출산율이 높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경쟁률이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한데 우리 서산이 굉장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이렇게 미래 비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서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선봉장 역할 잘 할 겁니다.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또 후미에서 또 이렇게 치열업하는 그런 치어 리더로서의 역할도 앞으로 잘 해나갈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부족한 것은 시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태주시면 됩니다. 저는 올바른 정신 상태만 가지고 사적인 사감이 안 들어가고 그 방향으로 가는 정도, 청렴, 결백한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앞에서 끌어주고 또 그렇게 치열업 해주면 충분히 어깨동무하면서 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